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경기 결과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선수의 우승 소식이 아니라 스포츠 역사 속에서 돈의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2026 아시안 배드민턴 챔피언십스 결승전이 끝난 직후 전 세계 스포츠 시장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 안세영. 그녀의 이름이 단순한 승자를 넘어 시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왜 지금 사람들은 경기력이 아니라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벌어진 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글로벌 브랜드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광고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 사건이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안세영은 과연 단순히 경기를 이긴 선수일까요? 아니면 스포츠 산업 전체의 돈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변곡점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단 한 번의 우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2025년부터 시작된 흐름, 그리고 2026년 들어 더욱 가속화된 승리의 연속.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스타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동시에 스포츠라는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안세영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숫자 뒤에 감춰진 진짜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우승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 안세영의 경기력이 아니라 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2026년 2026 아시안 배드민턴 챔피언십 결승전. 그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100분이 넘는 혈투, 무릎 통증을 안고도 끝까지 버텨낸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 한 점까지 밀어붙인 집요함. 이 모든 요소는 분명 스포츠적으로도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경기가 끝난 직후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상금이 얼마지? 이번 우승으로 얼마나 벌었을까? 이제 계약 규모가 얼마나 커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은 이 승리를 돈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우승 상금은 약 38,500달러, 총 상금 규모 약 55만 달러 수준의 대회. 숫자만 놓고 보면 이 우승은 일부 슈퍼 시리즈 대회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비교적 평범한 상금의 우승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떠오릅니다. 이 우승의 가치는 상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변화에 있다? 실제로 경기 직후 일부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로벌 브랜드가 기존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이 새로운 초대형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 정보까지.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랜드 슬램을 완성한 순간 선수의 가격은 더 이상
경기 결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 안세영의 가치는 얼마를 이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는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우승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완성한 선수,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든 존재.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승 상금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돈은 그 이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스폰서의 기준이 바뀌며 브랜드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즉, 경기 한 번이 끝난 순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승일까요? 아니면 한 선수의 이름이 하나의 시장으로 확장되는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이 모든 돈은 어디에서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수익 구조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를 이기면 상금을 많이 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세영에게 이 공식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상금은 시작일 뿐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여전히 상금입니다. 대회에서 승리하면 즉시 들어오는 가장 직접적인 수익. 투명하고 명확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돈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상금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돈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장비 스폰서 계약입니다. 특히 배드민턴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와의 계약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계약은 장비 지원이 아니라 브랜드 권력을 인정한 선언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요넥스와의 계약이 단순한 스폰서십을 넘어선 전략적 투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 규모, 계약 기간, 그리고 포함된 조건들까지 고려했을 때 이 계약은 선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 가치에 대한 베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축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기업팀 소속 선수로서의 연봉, 성과에 따른 보너스, 국제대회 성적에 따른 추가 포상. 이 구조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바로 광고와 이미지 사용료입니다. 그랜드 슬램 이후 안세영의 이미지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섭니다. 끈기, 회복력, 그리고 압도적인 집중력.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브랜드 스토리로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스토리에 돈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사고 있는 것은 경기력이 아니라 서사다. 일부 마케팅 전문가들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그랜드 슬램 이후 그녀의 광고 단가가 최소 2배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해외 에이전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수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을 계약한다. 이 말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안세영은 경기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그녀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 경기에서 발생하는 상금. 둘째, 장비 및 브랜드 스폰서 계약. 셋째, 소속팀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 넷째, 광고와 이미지 가치.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수익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돈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이 거대한 수익 구조는 과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변화의 결과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배드민턴의 시스템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선수들은 기업팀에 소속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을 이어갔지만 그 대가로 개인의 선택권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장비 스폰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고 개인 브랜드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시 구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즉, 선수는 성과를 내는 존재였지만 가치를 협상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안세영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의 결과다. 당시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선수의 권리, 계약의 자유, 그리고 개인 브랜드의 가치. 이 모든 요소를 둘러싸고 기존의 구조와 새로운 흐름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관계자들의 발언과 흐름을 종합해보면 분명한 방향성이 보입니다. 더 이상 선수는 시스템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 전직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을 원한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어 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변화는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장비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고 선수 개인의 계약 권한이 강화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선수 개인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이제 선수는 단순히 경기 결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직접 증명하고 그 가치를 시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가장 강력한 사례가 바로 안세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 변화를 이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단순히 시스템 속에서 성공한 선수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방향을 바꾼 이후 그 변화 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가치는 단순한 금액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의 문제이며 구조의 문제이고 결국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건 단순한 성공 서사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상승 곡선의 끝과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승 곡선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안세영의 우승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시장 변화를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든 그리고 어떤 상승세든 반드시 한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 2026년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굵직한 국제대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들에서의 성적에 따라 상금은 더 쌓일 것이고 기록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 경우 안세영은 단순한 세계 1위를 넘어
배드민턴 역사상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선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금, 스폰서, 광고, 브랜드 가치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지배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너진다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변수, 바로 몸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해외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랠리, 강한 압박,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플레이 스타일. 이 모든 요소는 지금의 성공을 만든 핵심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한 해외 피지컬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싸우고 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경기 결과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 계약, 브랜드 가치, 그리고 전체 수익 구조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안세영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은 더 이상 상대 선수와의 대결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 압도적인 흐름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싸움은 코트 위가 아니라 시간과 몸을 상대로 한 싸움이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승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한 선수의 경기력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산업 안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세영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승한 것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스포츠 역사 속 하나의 전환점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